네, 반갑습니다. 백본 작가의 CEO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유 최면 심리 상담센터죠. 네. 대표님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화문역과 경북공역 근처에서 마음, 몸, 영적 치유 돕고 있는, 체면을 통해서 돕고 있는 고유 체면 상담센터 대표원장 박보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 딱 중심가에 이렇게 딱 위치를 잘 잡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원래 네. 강남의 서초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네. 제 지인께서 서촌 쪽으로 저를 많이 초대해 주셨어요. 좀 가다가 또 예쁘고 그래도 마음에 들어서 그쪽이 또 왕궁 터잖아요. 저희. 그렇죠. 그래서, 네, 이쪽으로 죽어도 이쪽으로 이사 오고 사무실도 그쪽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쪽이 근처에 청와대도 있고 경복궁 맞은편에 그 광화문역하고 경복궁역 그 근처에 있으신 거죠? 맞습니다. 제대로 잘 틀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이 최면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뭐 심리 상담은 좀 들어봤지만 이런 최면이라는 분야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최면 상담이라는 것은 다양한 상담 기법 중에 한 가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 한국 심리상담학회나 미국 심리상담학회에서 체면을 심리상담 영역으로 늘려는 태동하는 분위기는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서적으로는 심리상담사 분들 체면이 심리상담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은 좀 미약하고요. 체면이라는 분야는 네. 심리상담으로 도구로 들어간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인식하는 측면에서는 심리상담의 하나의 영역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 물론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정한 네. 치료 방법인데요, 체면은. 그렇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체면 치유나 체면 치료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도 안 계시고, 네네. 체면 치료를 권하는 분들도 많이 없어서 아직은 약간 경계선에 조금 있다. 하지만 소수의 정신건강 의학과 선생님들이나 심리상담 영역에서 인식의 저평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에서는 저희보다 좀 체면의 역사도 오래됐고, 병원에서 체면을 통해서 치유하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여러 논문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고. 네네. 그래서 한국도 그 기조에 따라서 점차 넓혀가고 있고, 또 제가 해야 되는 일도 한국에서 체면 치료가 건강하게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되는 임무와 책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희가 TV에서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최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시계를 흔드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잠들게 해서 하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최면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전공이 심리상담인데요. 심리상담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만나서 내담자의 이슈를 상담자가 함께 들어주고, 그 길을 내담자가 성찰할 수 있도록 동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50분이나 60분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되고요. 이런 상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현재의식 기반해서 지금도 제가 이제 방송을 찍고 있지만, 무의식적인 부분도 제가 지금 손동작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깊은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적인 치유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프로이드의 그 빙산과 그리고 보시면 의식층은 작고 그 아래 숨겨져 있는 무의식은 크고 넓잖아요, 빙하가. 그래서 그 무의식을 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체면이란 도구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확실히 대놓고 무의식 치료를 하자. 그런 부분이 심리상담보다 제 주관적인 견해는 더 대놓고 한다, 무의식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리상담을 기초로 두고 그 위에 체면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게 체면 심리상담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의 의식이 나의 어떤 진솔한 마음들을 표현하기에 방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무의식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거 없이 순전하게 그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나 이런 여러 가지 애티튜드를 되게 좋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제 현재의식이 지금 저를 관장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물론 제 무의식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제 무의식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치료를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예의와 매너와 사회적인 규칙 안에서 멋있게 방송 촬영하는 이것과 다르게 나의 속으로 저의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치유를 했을 때 네. 우리가 진짜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면적인 것을 케어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깊은 곳에 가서 그 깊은 곳을 치유하고 정화한다. 체면 상담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어떤 깊은 무의식을 건드려 주기 때문에 일반 상담보다 또 체면 상담이 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나요? 이런 부분이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요. 네.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도 심리 상담사로서 조금 여러 가지 논문들도 있고 하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무의식 치료 체면 상담이 요즘 현대인들 좀 빠르게 상담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것도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화되어 있는 현대인에게 가장 걸맞고 소개해 줄 수 있는 현대 흐름에 맞는 네. 심리 상담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대표님께서 이런 체면 심리 상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이제 그 천주교 신자였는데요. 지금도 신자고요. 네. 그 천주교 기도 통해서 인야시오 영성 기도 통해서 제가 좀 종교적으로 깊은 영성적 체험을 하였고 그 이후에 수도에 입회하기 위해서 노크하면서 네. 여러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근데 조금 미약했어요. 제 기대가 컸는지. 근데 우연히 알게 된 체면 상담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체면 상담이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 표현으로는 매획이 상담이 2시간 정도 매획이 진행됐었는데요. 네. 그 상담센터를 문 열고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나갔죠. 거의 매액이 그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마치 마술 같았고 기적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싶고 그런 업을 갖고 싶어서 제가 그때까지 경험해 본 것 중에는 체면 상담사가 그거에 가장 적합한 직업군이었고 지금도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일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이 아주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그런 체면 상담을 경험하시고 효과를 보시면서 제 길로 들어오시게 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신 거예요? 체면 상담을 받기 전과 후가? 체면 상담을 받기 전에는 제가 아버지 이슈가 너무 컸어요. 아버지가 엄격하신 분이셨어요. 그 아버지가 저한테 가끔 큰 소리도 내시고 욱하시고 외부에 있는 이웃들한테는 진짜 자비로운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어머니와 자식들한테는 되게 엄하시고 가끔 욱하시고 손도 날리시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나름 상처를 많이 좀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면 아버지한테 복수해야지 막 이런 꿈을 꿀 정도로 그러다가 체면 상담 받게 됐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좋은 직업을 찾게 됐다고 전화위복이 된 케이스죠. 그 시대의 아버님들 대부분 아무튼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고 본인들도 억눌린 게 있으니까 이 자식들에게 표현을 잘 못해서 아마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셔서 지금은 체면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평화나 이런 삶의 자유를 주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체면 그 센터를 오시는 고객들은 어떤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센터들을 많이 방문하시나요? 일단은 체면을 기본적으로 많이 인식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치료받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
체면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시고 그 분들이 저희 센터에 연락을 좀 많이 주고 계십니다. 기존에 전혀 이런 처음이 아니라 한두 번씩 상담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조금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되나요? 정신과 치료는 이제 근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주로 하고요. 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뭐 수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심리 상담이란 부분보다는 약물 치료가 거의 메인이고요. 그다음에 심리 상담 센터는 이제 심리 상담을 통해서 현재 의식과 무의식을 같이 다 치유를 하는데요. 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담 기간도 좀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나 그런 분들이 체면 센터로 놓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뭐 예를 들어 어떤 연령대 어떤 직업군들이 많이 오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주로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금전적 아니면 뭐 대인관계 등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방문들을 하시나요? 먼저 연령대를 말씀드리면 네. 10대 이제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 그다음에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요? 어린 아동용 ADHD 학생들부터 그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잘하다가 너무 막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 가학고나 외국어고 이런 데 또 오면 난 원래 전교 1등이었는데 여기서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제 심리적인 멘탈 붕괴 이런 학생들 이제 10대 학생들부터 이제 20, 30대 뭐 진로, 시험, 사회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집안에만 많이 계시는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하신 분들이 있고요. 저도 예전에 거기에 있던 사람이 그리고 뭐 40, 50대 분들은 남자분들은 직장 생활 스트레스 있고 나는 누구인가 후회 많이 찾게 되시고 아내분들은 또 아내분 나름대로 산후 우울증부터 부부관계에 대한 이슈, 섹스리스, 애도, 그다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이제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도 저희 어머니 세대들 걱정 많으시고 늘 불안했고 안정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오셨고 근데 지금은 여유가 조금 생겨서 자식분들이 이제 장성하셔서 근데 취미생활도 못 갖고 왔고 그동안 교육도 많이 못 받으셨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노년의 취미가 TV밖에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노인정 조금 다니시는 거. 이런 분들이 이제 치매와 우울, 불안, 이명, 환청 이런 걸로도 많이 오셔서 거의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이제 오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시는 층은 역시 인터넷을 조금 잘 다루고 경제력을 좀 갖추신 30대, 40대 여성이 가장 많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남녀노소 되게 다양하게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있네요. 요즘 왜냐하면 또 세상이 조금 각박해지기도 하고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안고 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런 걸 찾는 사람들이 다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경제력이 어느 단계 이상으로 GDP가 올라가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부터는 정신 건강을 이제 챙기게 되거든요. 여러 그 OECD 국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를 들면 뭐 북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상류층의 기준이 정신 분석을 받은 적이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는가 그런 분들이 상류층의 조건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OECD 국가로서 지금 뭐 G8 초대 국가도 되고 G7 초대 국가 그래서 저희도 자꾸 이 정신 영역, 마인드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생활 수준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그런 거를 많이 추구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동안 아무튼 수많은 분들을 상대하셨겠지만 특별히 뭐 이렇게 최면 상담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신 이런 조금 사례 좀 한두 분 좀 소개 가능할까요? 최근에 노인분들도 좀 오시더라고요. 그 사례를 이제 종교를 했으니까 익명으로 말씀드리면 그 할머니께서는 그 언젠가부터 냉장고 문을 못 여신다고 그럽니다. 이유는 냉장고 문을 여시면 그렇게 추우시대요. 냉동고뿐만 아니라 냉장고도.
그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가실 때도 에어컨을 틀면 춥고 자가용 택시도 에어컨을 타면 못 계시고 너무 추우시대요. 그래서 여름에도 되게 덥게 지내셨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 오시든지 다 마음의 이슈라고 인식을 하시면 여러분도 좋습니다. 일단 노년층에서 어떤 이슈가 벌어지면 첫 번째 저는 의심하는 게 자손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거는 이제 심리학 용어로 2차적 이득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프면 자손들이 찾아오고 전화를 해요. 자손들이 보고 싶고 자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을 때 네. 노년층에서 어디가 일부러 그러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픕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 얘들아. 이제 이걸로 관심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젊은 시절을 도라지를 까면서 도라지를 시장에 내다 팔면서 자손들을 자식들을 다 키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난방이 안 되는 그런 마루에서 도라지를 몇 시간씩 며칠째 계속 까시는 거죠. 몇 년째.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시렸고 그게 이제 마음속에 상처를 잡아서 지금 물리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시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자신이 그랬던 거, 그 시절에 무릎이 시렸던 것이 마음속에 남아서 생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냉장고 문을 열면 그때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이거를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옛날에 자라보고 놀라신 게 있는데 지금은 냉장고 문이 그렇게 이제 연상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도 이제 직장 다닐 때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무튼 병원에서는 이런 육체적인 증상을 못 발견했었거든요. 역시 그때도 어떤 마음의 심적인 게 컸었는데 이런 마음의 병, 육체적인 병까지 불러온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최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이런 대표님만의 어떤 강점이나 차별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제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제 체면 상담사의 여정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 제가 30대 초반에 제 방을 못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한, 그리고 자살을 꿈꾸는. 근데 자살도 에너지가 있어야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에너지가 없어서 자살을 시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자살을 하는 시도가 또 피곤해서. 그런 상태를 경험해서 그런지 저희 내담자 분들 오면은 저보다 더 강력한,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도 아픔이 있던 사람이기에 저희 내담자 분들 말씀을 더 진실하게 듣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천주교 수도회에서 몸담았던 그 또 영성을 추구하던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지금 우리 내담자들의 몸과 마음 체면 상담으로 기본적으로 돌봐드리고 있지만 영적인 부분도 추구하고 있고 저희 상담센터의 방향도 지금 3세대 체면입니다. 3세대 체면을 하는 체면 상담센터 한국의 손에 꼽습니다. 3세대 체면은 2세대 체면은 암시, 직접 암시를 통해서 변화를 주는 게 주요하고 핵심이었다면 3세대 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그 사람의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소통하게 만들어서 본인이 본인 잠재의식에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내가 이사를 어디로 갈지,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다 내 잠재의식이 명확하고 쉽게 말해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3세대 체면은 현재의식이 내 잠재의식과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정화해드리는 길, 이런 부분을 저희 상담센터는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마 다른 체면 상담센터랑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행복과 이 성공이라고 봤을 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정확히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 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데, 이런 최면이라는 게 또 그렇게 나를 알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집중하고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체면 상담을 처음 받았을 때, 제 현재 의식과 제 무의식은 아버지로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들어갔는데, 그 어느 날 체면부터는 어머니가 등장하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나의 어머니. 그 전까지는 제가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날 체면에서는 어머니가 저를 모른 척 하셨어요.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워하는 감정이 있구나. 이런 부분, 제가 보통 때 전혀 인식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 체면 상담, 무의식 속에서 등장합니다. 꼭꼭 숨겨놨던 그 스토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아마 체면 상담 무의식 치료의 아주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대표님 마음속으로 아니면은 이제 표면적으로 어떻게 아버님을 화해 용서하셨나요? 일단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요. 그러셨구나. 이게 좋은 일이 나쁜지, 제가 저희 아버지 장례식 날 상주인데 미소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체면 상담 열심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과 화해하려고 시도했고, 근데 한 번에 화해되지 않았어요. 처음엔 화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더 화가 나더라고요. 아버지도 자꾸 핑계를 대시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기도 더 싸우고 오히려 화해하려고 만났다가,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노인정에서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 써오셨어요. 7글자 써 있었었는데요. 그 7글자가, 제가 이제 예전 이름이 흑만이군요. 박흑만. 흑만아 미안하다.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이라 한글도 잘 좀 못 쓰시는 분인데 그거를 써오셨더라고요. 그때 그 카드를 받을 때 또 열받았습니다. 뭘 이제 와서 이런 걸 왜?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체면 상담 통해서 아버지 서서히 용서하게 됐고, 아버지 임종을 그 여정을 거치면서 또 현재에 이르러서는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방송 체면 상담사로 있게 해주신 것도 저희 아버지 덕분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 있고, 미워하는 감정, 미워하는 기억 이런 거 거의 없고 희박합니다.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이제 누군가가 싫고 안 미워할 수는 없는데, 이런 미운 감정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니까 스스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더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그 틱낙한 스님을 좋아하고 그 마음에는 평화 얼굴은 미소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린다면, 저는 호호포노포노의 치유 방법, 이게 하와이 전통 치유 방법인데요. 제가 이제 크로스핏을 열심히 운동할 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때 이제 제 주관적인 결의입니다. 저희 이제 코치님께서 이렇게 다른 회원들을 이렇게 지도하실 때 나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지. 그래서 막 질투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화도 좀 나고. 그런데 그걸 표현하면 너무 속 좁은 인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가 좀 원하지 않는 불쾌한 감정들이 올라올 때는 그 사람을 향해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읊조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부정적인 감정이 편안해져요.
변화가 거의 바로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걸 하고 나면 코치님이 저한테 와서 제 자세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내담자분을 만날 때도 힘든 내담자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 빠르게 저는 제 안에서 미움감사,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이 부분을 말하면 내담자와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고 또 더 좋은 대인관계를 하고 싶다면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린 호흡포노포노 치유 방법,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마음속으로 읊조리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윗바사나 명상을 종종 하는데요. 윗바사나 명상은 지금 나의 호흡을 보면서 내 사고가 가거나 미래로 가지 않고 지금 여기 있게 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있으면 뭐 저희 여기 조용하게 연구소에 있고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울 게 없죠, 제 감정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자각하고 알아차림하면 아주 감정이 평화로운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부정성에서는 가운데로 올 수 있습니다. 윗바사나 명상을 유튜브 검색하시면 네. 자세히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 중에 저도 이 호흡포노포노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통해서 이런 내면의 치유나 사랑을 경험해서 되게 효과를 많이 봐서 그 말씀 되게 공감이 되네요. 맞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좀 해봤는데 조금 어떠셔요, 기분이? 오늘 지금 나연구소 우경아 작가님께서 너무 편안하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서 조성이 아니죠. 이게 작가님 그냥 에너지신 것 같아요. 저하고 오늘 방송을 처음 하는데 저도 너무 편하게 이 에너지 안에서 방송을 하게 돼서 참으로 되게 감사하고 너무 정말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본인이 어떤 거에 되게 부담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내가 왠지 상담소를 찾아가기에는 뭔지 좀 걸그렇고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이렇게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아직도 한국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 도 가는 것이 또 남들한테 알리는 것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변이 더 확대돼서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찾아오고 계신데요. 네. 뭐 이런 곳을 체면상담센터 포함해서 놓고 하는 것이 나는 뭐 예전처럼 병자다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풍요롭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고 도움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기 걸리면 아주 손쉽게 내과, 소아과 가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 체면상담센터도 내 마음이 아픈 것,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을 가볍게 놓고 하신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네네.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프라이빗하기 때문에 본인이 알리고 싶지 않으면 아무한테도 안 알려도 되고요. 예. 그렇죠. 요즘 뭐 저도 이렇게 보기에 꼭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분이 아니라 정말 괜찮아 보이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들 방문한다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 없이 편하게 한번 이렇게 방문해서 이런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드러내고 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정말 한번 인생을 다들 좀 살아보셨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체면상담센터에 놓고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용기를 내시면요. 그리고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금전을 사용하시면 남은 인생이 많이 변합니다. 정말 체면 상담 받아보시길 진짜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네, 또 대표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고 이렇게 외모를 배우고 하니까 되게 편안함과 신뢰성이 있어서 앞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이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조금 그분들의 마음을 치료해서 그분들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더 많은 활동들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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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